자, 기말 수정 분기에 관련된 분기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상품 계정 잔액은 1억 9,058만 원이다. 결산일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은 85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품을 판매했을 때 연도 중에는 상품 매출 수익만 인식을 하고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비용은 결산일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 가능한 상품이 1억 9,058만 원인데 기말해 보니까 남아있는 상품 재고가 8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이 얼마죠? 1억 8,208만 원이죠. 그거는 팔려나간 상품 매출 원가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대변에 상품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미국의 ABC사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1,150만 원인데요. 자, 10,000달러인데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래요. 자,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1,150만 원인데 미화로 10,000달러면 1,150만 원 나누기 10,000달러 하게 되면 1달러당 1,150원이 적용이 된 거죠. 그죠? 1달러당 1,150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일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에요. 그럼 환율이 올랐잖아요, 50원이. 자, 내가 받을 달러, 외상 매출금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올랐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그죠? 그러면 1달러당 50원이 올랐고 지금 10,000달러예요. 그러면 50만 원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환산 이익이라는 영어 외수익으로. 자,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의 원화 금액이 더 커지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 50만 원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기말의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우리가 적용되어 있는 환율은 1,150원인데. 그죠? 그런데 지금 몇 달러? 그렇죠. 10,000달러 하게 되면 50만 원이 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월 2일 지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지급분 중에 단기 기간 미경과분은 20만 원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 기간 미경과분이다 라는 말은 차기분 비용이다 라는 거예요. 차기분 비용이 보험료가 2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내년도 비용이니까 12월 31일 현재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차기분 보험료를 올해 미리 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 차기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여주시고요.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주시고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이 보험료를 내년도로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런 걸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3년 전에 취득했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2천만 원, 잔존가액 400만 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자,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정액법으로 할 때는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정액법으로 할 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거죠. 취득원가 2천만 원에서 잔존가액 400만 원을 차감하고요. 내역연수는 5년이죠. 그죠? 나누기 5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600만 원 나누기 5 하게 되면 320만 원이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결산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의 발생 320.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관리한다고 했었죠. 감가상각 누계액 320. 다만 주의사항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누계액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보면 아직 입력 안 해봤지만 코드를 조회해서 입력을 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누계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조회했을 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결산일 현재 별이 상사의 단기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62,500원을
계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단기 대여를 해준 게 있는데 12월 31일 결산할 때 보니까 결산 시점까지 이자가 이미 발생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을 예상해서 우리가 결산할 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 대변에는 이자 수익. 그래서 12월 30일의 시점에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간이 이미 경과돼서 수익의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 수익을 인식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수익의 예상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수익의 예상이다. 자, 그래서 수익의 예상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미수 수익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된 것이다. 기말 현재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635만 2,5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는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제가 사례를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100원을 현금으로 입금했어요. 자,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100원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해볼게요. 현금 100원 이렇게 분기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상품을 120원짜리를 구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일반 예금이었다면 100원밖에 없는데 120원이 인출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가능하죠. 그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더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더 늘려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도를 50원만큼 더 뺄 수 있게 해놨다. 그럼 통장에 100원밖에 없지만 120원이 인출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면.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금액이 얼마 돼 있을까요? 마이너스 20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예금이 100원밖에 없는데 120원이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은행에서 보통 예금 20원을 빌려다가 쓴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죠? 은행에서 보통 예금 20원을 차입을 해서 사용을 한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통 예금이 1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20원이 인출이 되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난 금액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해서 보통 예금으로 인출이 돼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차입금으로 대체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12월 말일 기말 현재 하나은행의 마이너스 난 금액이 635만 2,500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것만큼 보통 예금을 내가 차입금으로 빌려 쓴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기말 시점에서 수정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볼게요. 단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가 25만 원이며 비품 감가상각비는 15만 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 분계를 하라는 건데 25만 원, 15만 원 더하면 감가상각비 비용은 40만 원이죠. 자, 근데 대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주의사항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차량 운반구에 대한 누계액, 비품에 대한 누계액을 각각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24번 문제 볼게요. 자, 25년 7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했대요. 차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 지금 23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25년입니다. 25년도 12월 31일 월할 계산해서 결산 분기를 하시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 25년도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25년도 12월 30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쵸? 차입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자, 25년도 7월 1일 날 차입을 했으니까 25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자, 지금 이자율이 연에 6%입니다. 그럼 1000만 원에 6% 곱하면 60만 원인데 우리가 올해 7월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 6개월을 빌려 쓴 거니까 그렇죠. 12분의 6개월치. 그래서 6개월의 이자가 발생됐다라는 거를 예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그 예상한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미지급 비용 부채로 기록하는 거예요. 차변에는 이자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비용의 예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영업부서의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에 결산일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12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소모품은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면 결산할 때 남아있는 것만큼 소모품으로, 구입했을 때 소모품으로 처리했으면 결산할 때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 비로 하는 거예요. 자, 구입했을 때 소모품 비로 했대요. 그럼 남아있는 것만큼 소모품으로 대체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소모품 비용을 줄여주시고요. 12만 원은 미사용했으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26번입니다. 올해 25년도 10월 1일에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25년도 10월 1일 날 차변의 보험료 6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보험 기간을 보니까 올해 10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60만 원은 1년치 보험료인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월 1일 날 보험 가입을 한 거니까 25년도 12월 31일 이 시점에는 자, 이 60만 원 보험료 비용 처리한 것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얼마가 있을까요? 자, 60만 원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거. 자, 12개월 중에 9개월치, 9월 말기까지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시나요?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해보면 45만 원은 차기분 거예요, 차기분. 내년도에 보험료를 올해 미리 지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죠.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준다.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이런 거를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27번 문제 볼게요. 기말 외상 매출금 중에는 미국 ABC사의 외상 매출금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1달러에 1100원이래요. 자, 그럼 10,000달러인데 1100원 하게 되면 1100만 원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원화 금액이. 그러니까 손실 난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자, 지금 외상 매출금이 1200인데 달러로 10,000달러예요. 그럼 1200만 원 나누기 10,000달러 하게 되면 이 당시에 1달러의 환율이 얼마였던 거예요, 여러분? 1200원이었던 거예요, 1달러에. 그런데 결산 시점에서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원만큼 떨어졌으니까 100원 곱하기 10,000달러 하게 되면 100만 원만큼 손실이 난 거예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이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외환산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것만큼 외상 매출금 원화 금액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8번.
자, 회사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의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 설정하고 있대요.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6,045만 원이에요. 자, 이 잔액의 몇 퍼센트를 못 받을 것 같다. 1%. 이 잔액의 1%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여기 있어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6,045만 원 곱하기 1%는 6,045만 원 곱하기 1%는 빼기 5만 5천 원이 기존에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보충하면 돼요,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 54만 9,500원. 이건 외상매출금에 대한 보충 설정액이고, 받으러 오면 여러분, 받으러 오면 보니까 5천만 원인데 곱하기 1%, 50만 원인데 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5천만 원에 1% 하면 50인데 3만 8천 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3만 8천 원 빼게 되면 추가로 보충해야 될 금액은 46만 2천, 46만 2천 원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받으럼에 대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대손 삼각비 분계를 할 때 12월 말일 날 54만 9,500원, 42만 원. 이렇게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각각 분계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각각.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54만 9,500원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이고 46만 2천 원은 받으러옴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관련된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차변에 요 금액 합치면 얼마가 나오세요? 54만 9,500원 더하기 46만 2천 원 하게 되면 101만 5천 원이 11,500원이 나옵니다. 11,500원, 100만 11,500원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대손삼각비 101만 1,500원, 101만 1,500원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29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보다 3만 원이 많다. 자, 확인이 되었으나 그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날 텐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실제보다 3만 원이 장부가 더 많다. 그쵸? 그럼 장부가 더 많다? 그럼 실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실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어, 자, 현금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현금 가부족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3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했다가 현금 가부족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걸 현금 가부족을 없앤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분계가 성립이 되려면 12월 31일 날 현금 가부족이라고 했다가 12월 31일 날 잡손실을 현금 가부족 없애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차이가 나는 이 시점이 결산일 현재예요. 결산일. 그러면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답이 오려면 12월 31일 날 현금 가부족 차변에 기록했다가 12월 31일 날 대변에 현금 가부족을 또 한 번 기록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겠죠. 근데 굳이 12월 31일 날 차변 현금 가부족 했다가 그 같은 날에 대변 현금 가부족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 12월 31일 날 차이가 나는 이 시점에서는 현금 가부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안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로 현금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 분계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현금이 부족했을 때 3만 원만큼 현금 가부족, 현금 가부족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가 현금 가부족을 이렇게 없애도 되겠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그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현금으로 잡손실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굳이 현금 가부족 넣었다가 현금 가부족을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현금으로 기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다? 차이가 나는 시점이 12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굳이 현금가 부족했다가 현금가 부족을 없앨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현금으로 기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30번입니다. 자,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 71만 1,000원은 거래처 보석 상사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됐다. 자, 그러니까 기중에 회계 기간 중에 돈이 나갔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지급금 이렇게 분개를 한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가지급금이 그죠? 이자를 지급한 걸로 확인됐다. 그럼 가지급금을 없애주고 이자 비용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가지급금, 차변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주면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산할 때는 우리가 가소금, 가지급금, 현금 가부족 이렇게 임시적인 성격의 계정 과목들은 결산 시점에 잔액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31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의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이 6,045만 원이에요. 여기에 1%에 기존의 충당금이 5만 5천 원이 있으니까 요걸 빼보는 거죠. 6,045만 원 곱하기 1%면 60만 4,500원인데 빼기 5만 5천 원 기존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54만 9천 54만 9,500원을 보충 설정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바드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드럼 잔액 5천만 원을 곱하기 1% 빼기 38,000원이 있으니까 38,000원을 빼게 되면 추가로 보충해야 될 게 46만 2천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바드럼에 대한 충당금 각각 하는 거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렇게 각각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금액이 좀 이상한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5천만 원에 1% 하게 되면 50만 원이고 잔액 3만 8천 원을 빼게 되면 46만 2천 원인데 요 금액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숫자가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요. 제가 요 위에다가 다시 금액을 적었습니다. 요렇게 한번 풀어보시죠. 이게 위에 문제랑 이게 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요. 요 위에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 지금 잔액이 6,856만 원이고요. 바드럼의 잔액이 3,8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현재 48만 5천 원이 있고요.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31만 8천 원이 있대요. 요 밑에 숫자가 조금 미스가 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 이 외상매출금 잔액의 1% 빼기 충당금 잔액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시나요? 6,856만 원 곱하기 1% 빼기 48만 5천 원은 하게 되면 요 금액이 20만 60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바드롬도 한번 해보세요. 3,880만 원 곱하기 1% 빼기 31만 8천 원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여기에 1% 곱하고 충당금 빼게 되면 7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20만 600원,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7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합친 금액 대손상각비 27만 6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금 숫자가 미스나서 그런 거니까 요 위에처럼 수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봐 주십시오. 자, 32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메모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실제 현금이 3만 원이 적은 거죠. 장부가 실제보다 많다는 건 실제가 지금 3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가부족,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차이가 나는 이 시점이 결산일 현재예요. 그럼 대변의 현금 가부족이라고 답을 하려면 12월 31일 같은 날에 현금 없어진 거, 이거 현금 가부족으로 했다가 이걸 잡손실로 대체해주면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굳이 12월 31일 이 날 시점에다가 현금 가부족을 했다가 다시 현금 가부족을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점이 결산일 현재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현금 가부족에 대한 분개를 굳이 했다가 다시 없앨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대변의 현금 3만 원, 차변의 잡손실 3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간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답에 보면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이다라고 분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기말 결산과 관련된 수정 분기 연습을 32번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실기 부분을 보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